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팔목 터널 증후군 완치 훈련입니다. 팔목 터널 증후군. 좀 말이 어려울까요? 팔목을 한자어로는 수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목 터널을 한자어로 바꾸면은 수근관. 이것도 좀 어렵죠. 하여튼 팔목이라는 게 이제 여기잖아요. 네, 여기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양쪽에 이렇게 뼈가 있어요. 이렇게 만져보면 뼈가 있잖아요. 요 사이에 있는 여기에 이렇게 이제 관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터널이 있는데요. 요 사이에 힘줄이 9개가 지나가요. 그 힘줄은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는 그런 힘줄이죠. 그 힘줄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게 지나가는데 그게 신경입니다. 요 신경을 정중신경, 또는 영어로는 미디안 너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중신경. 요 이제 신경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그 터널 또는 관이 좁아지는 겁니다. 이게 좁아지면은 그래도 그 지나가는 힘줄은 움직여요.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신경이 눌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경이 눌리니까 어떻게 돼요? 눌림 자체가 이게 신경은 조금만 자극 줘도요 큰 증상이 오잖아요. 근데 혹시 여기 팔목을 잘못 탁 쳐가지고 전기가 찌릿하고 온 거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자꾸 좁아지고 자극되다 보면 염증이 생겨요. 네, 그것 때문에 신경 증상이 오는 거거든요. 네, 이게 바로 팔목 터널 증후군 또는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그런데 그 증상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저림이 있거나 이렇잖아요. 예, 그러면은 다들 이게 혈액순환이 잘못됐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혈액순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과 이게 신경이 잘못된 것과를 어떻게 쉽게 구별하냐면은 혈액순환은 손을 만지면 따뜻해요. 혈액순환이 안 됐을 때는 차갑죠. 그런데 신경이 문제일 때는 손이 따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혈액순환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팔목 터널 증후군인데요. 네, 팔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 네, 증상은 당연히 손에 있겠죠. 그 증상은요, 저림과 통증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저리고 어디가 통증이냐? 이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곳은 첫 세 손가락입니다. 엄지, 검지, 중지. 네, 그리고 사실은 요거 약지라 그러죠. 약지의 이제 한쪽 부분, 네, 그러니까 엄지에 가까운 부분까지도 가기는 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거기도 하는데 하여튼 주로 요 세 부분이고 여기가 저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튀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엄지 밑에가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를 무지구라고 합니다. 한자어로.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엄지에 있는 이렇게 솟아 올라온 것, 여기가 이제 증상이 있는 거죠. 요렇게 부위가. 네, 요 부위가 증상이 있는 겁니다. 저림과 통증인데요. 그 외에도 이 자결감, 막 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무감각해진다든지, 아니면 붓는 듯한, 이 엄지가 부었다든지, 손가락이, 검지가 부었다든지, 붓는 느낌이 생기기도 하고요. 손이 시리기도 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요, 여기가 아픈데, 이게요, 이게 팔목으로, 이게 팔뚝으로도 가고 어깨로도 가고 목으로도 가고 가슴으로 가고 이렇게 드물긴 하지만은 이렇게 또 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저림과 통증인데요. 이게 언제 악화되느냐? 밤에 특히 악화가 돼요. 낮에도 그렇긴 하지만은 밤에 특히 악화가 되는데, 이게 밤에 악화될 때 아주 심한 경우를 가리켜서 야간 통곡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다가 깼는데 이 손이 막 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막 털어요. 예, 그러면 이제 조금 완화가 되거든요. 네, 이런 증세를 가리켜서 야간 통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야간에 더 심해지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손을 움직이면은 이제 나중에 원인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손을 움직이는 게 팔목을 쓰는 게 사실은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에 의해서 내가 손 동작을 많이 하면은 또 악화가 되죠. 요걸 테스트해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지나가잖아요. 여기를 지나가니까 여기 신경이 지나가니까 여기를 갖다 두들겨 보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두들겨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신경이 자극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림 증상이라든지 통증 증상이 옵니다. 이렇게 유발되기도 하고요. 또 이걸 이렇게 구부리면은 더 밀립니다. 네, 그럴 때도 증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테스트가 뭐냐면 이렇게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손목을 눌리게 하려면 이렇게 두 개를 맞대 가지고 이렇게 눌리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손목도 아플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위 있잖아요. 엄지, 검지, 중지. 이 부위가 저림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발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더 진행이 되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근육의 위축이 와요. 근육이 위축 오면은 우리가 이제 물건을 잡다 떨어뜨리잖아요. 이런 현상이 오는 거죠. 악수를 해도요, 힘이 없어요. 네, 물건 잡을 때도 힘이 없고, 이것도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근육이 위축이 온 걸 테스트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엄지하고 이 끝에 손가락, 네, 이걸 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지하고 이 끝에 손가락 이렇게 맞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무지구라고 했잖아요, 제가. 요 무지구를 만져보세요. 이걸 꽉 쥐은 다음에. 그러면은 위축이 안 돼 있고,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게 딱딱합니다. 이게 딱딱하게 툭 튀어나와 있고 딱딱하죠. 근데 이게 위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물렁물렁합니다. 예, 그러면은 수근관 증후군 또는 팔목 터널 증후군이 꽤 진행된 상태죠. 이게 이제 증상입니다. 이런 팔목 터널 증후군이 왜 올까요? 네, 이게 자연적인 병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손상에 의한 병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반복적으로 손상을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상을 시킨다는 건 외상이죠.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크게 맞았다든지 다쳤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손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쓴 거죠. 지나치게. 네, 지나치게 쓰기 때문에 그게 축적돼 가지고 이 터널 증후군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 오냐면은요, 이 여성들이 잘 옵니다. 여성들이 뭘 많이 해요? 손을 많이 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행주짜기, 뭐 걸레짜기, 설거지하기, 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손을 많이 쓰는 과정에서 이 손의 관절염이 또 여성들도 많이 오는데 그거 덧붙여서 팔목 터널 증후군이 또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뭘 많이 하냐면 컴퓨터 자판 많이 두들기잖아요. 이것도 손을 많이 씁니다. 네, 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팔목 터널 증후군이 잘 옵니다. 그래서 팔목 터널 증후군은요, 반복된 외상에 의한 손상, 이 주된 원인입니다. 그거 말고도요, 기여하는 원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비만인 사람이 더 이 손상에 취약합니다. 여성들이 또 취약하고요. 특히 임신이나 폐경기 이때, 그리고 노인들도 취약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절로 오는 병은 아니고 이제 반복된 외상에서 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더 취약한 거고요. 다른 병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 이런 게 있을 때도 또 더 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은 여기에 이제 뭐 다쳤다든지 그러면 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여기에 종양이 있다든지 굉장히 드문 경우죠. 이런 경우에도 팔목 터널 증후군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아셨으니 완치 훈련도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 팔목 터널 증후군은요, 저절로 생기는 병이 아니고요, 저절로 진행되는 병이 아니고 저절로 악화되는 병이 아닙니다. 원인이 있는 거죠. 내가 반복적인 외상에 의해서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만 없애면은요, 다 저절로 납니다. 네, 모든 근골격계 질환이 그런 거죠. 다쳤다고 하더라도 안전과 보호를 하면은 뭐 그게 어떤 뭐 조금 다치면은 1주, 2주 아니면은 뭐 골절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뭐 3개월이면 완치가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팔목 터널 증후군은요, 안전과 보호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과 보호, 쓰지 말고 더 이상의 손상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팔목 지지대입니다. 팔목 지지대. 그러니까 팔목 지지대의 중요한 게 뭐냐면은 팔목 지지대를 쓰면은 손을 못 쓰지 않겠어요, 거의? 네. 그리고 이게 여성들이 이게 되게 힘든 일인데요. 이게 이제 그대로 아무런 표시가 없이 손을 안 쓰기가 참 못하세요, 여성들은. 그런 내가 여기다가 팔목 지지대를 갖다가 감고 있잖아요. 그럼 본인한테 위안이 돼요. 내가 병이 있구나. 그래서 안 써야 되는구나를 상기시키고, 또 이게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 내가 뭐 밥을 못 차려주고 설거지를 못하고 뭘 못하는 미안한 마음에서 면제가 돼요. 네, 그러니까 팔목을 지지대가 그 자체도 효과가 있지만은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팔목 지지대를 이게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이게 굽혀서는 안 돼요. 굽히면은 더 자극이 되거든요, 팔목 터널이. 그러니까 굽히지 않는 팔목 지지대를 사시라는 거죠. 이게 대충 뭐 약국에서도 팔고요, 의료 기기를 파는 데 가시면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굽히지 않게 해라.
네, 이걸 이제 착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과정에서 통증과 저림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면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셔도 돼요.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으로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원인이 그게 아니니까요. 그렇지만은 당장 이 저절로 치료되는 과정에서 통증이 심하면은 약물을 이용하셔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만 하셔도요, 한 3일만 지나도 상당히 안 아픕니다. 거의 증상이 없어져요. 그리고 한 2주만 지나잖아요. 거의 뭐 대부분의 증상이 다 괜찮아집니다. 그렇다고 병이 난 거는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은, 팔목 강화입니다. 이제는 조금 아까까지는 안정과 보호였죠. 이제부터는 통증이 없어지고 증상이 없어지면은 팔목을 강화를 해야 돼요. 팔목을 강화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팔목 스트레칭. 네, 팔목 스트레칭. 또 하나는 악력볼이라고 있죠.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뭐 팔목 스트레칭이라고 하니까 뭐 복잡할 것 같지만 되게 쉽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팔목을 움직이는 겁니다. 굽혔다가 반대로 폈다가,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더 세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제 옆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더 세게 하는 방법이 팔을 쭉 뻗어가지고 내가 다른 손을 이용해서 굽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더 많이 굽힐 수가 있겠죠? 반대로 또 다른 손을 이용해서 피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이 필 수가 있겠죠. 이게 스트레칭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도 그렇게 하잖아요. 뭐 목 스트레칭도 그렇게 하고, 뭐 장단지 스트레칭도 그렇게 하고, 똑같은 방법이죠. 그래서 굽혔다 폈다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은 옆으로 기울였다가 이쪽으로 기울였다가, 네, 좌우로 이렇게 기울이는 거죠. 또 손목 돌리기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손목 돌리기를, 네, 주먹을 잡고 손목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팔목 스트레칭입니다. 악력볼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잘 없는데 옛날에는 그 호두가 있었어요. 호두 중에서 어떤 건데 그 두 개를 가지고 계속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호두를 만지기를 하는 겁니다. 손에다 놓고서 그 볼을 두 개 놓고서 만져도 되고요. 요새는 이제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물렁물렁한 거는요, 계속 그걸 주물르는 거죠, 손 가지고. 네, 이런 악력볼도 있고요. 또 하나의 악력볼은 뭐냐면은 이게 손으로 주물르는 게 아니고요. 손에다 넣고서 막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손목을. 이것도 손목이 강화되거든요. 그럼 막 이렇게 재밌는 소리가 나요. 네, 그걸 통해서 손목을 갖다가 강화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팔목 강화 운동을요, 짧은 사람은 1개월, 긴 사람은 한 3개월 정도 해보세요. 예, 그러면은 대부분은 다 완치가 됩니다. 네, 이렇게요, 대부분의 팔목 터널 증후군은요, 훈련만으로도 다 완치할 수 있습니다. 병원 가면은요, 시술이나 수술을 흔히 권하게 되는데요, 훈련을 해보시고 1개월 지나도 뭐 정호전이 없고 뭐 더 악화된다. 그러면 그때 고려해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